자, 이번엔 제가 두 번째로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비읍 불규칙이에요. 이게 또 굉장히 빈도수가 높거든요. 사용 빈도수가 높은데. 그래서 학생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하죠. 자, 이것도 역시 우리 언어에는 불규칙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규칙만 있는 게 있긴 있어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런데 대부분은 규칙적으로 활용하는 게 많고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헷갈리게 해요. 그런데 이 비읍의 경우는요. 제가 보기엔 규칙보다 불규칙이 훨씬 더 많아요. 자, 뭔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우리가 비읍 받침이 들어가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옷을 입다, 손을 잡다. 이거는 규칙입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손을 잡고 손을 잡다가 손을 잡지만 손을 잡으니까 잡으려고 잡으면 잡읍시다, 잡으십시오. 안 바뀌죠? 손을 잡아요, 잡았어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규칙이에요. 그런데 이거 말고 지금 이거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불규칙을 이제부터 할 건데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말하는 거의 모든 비읍으로 된 형용사는 다 불규칙이에요. 자, 요즘 날씨가 춥다가 있죠. 한국 음식은 맵고요. 이게 다 불규칙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왜 고기를 굽다 아시죠? 빵을 굽다. 그 다음에 길에 쓰레기가 있으면 줍다. 이거 불규칙입니다. 그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불규칙입니다. 여러분들 알 수 있는 대부분의 비읍 받침 들어가는 모든 형용사를 동원하셔도 돼요. 뭐 무겁다, 무섭다, 뭐 가볍다, 고맙다, 반갑다 다 불규칙입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춥다로 한번 할까요? 춥다도 역시 하투로 가시면 전혀 바뀌지 않아요. 오늘 날씨가 춥고 춥다가 춥지만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동그라미인 의가 왔잖아요. 이 의가 오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원래대로 하면 추우니까 해야 되죠. 아까 옷을 입으니까가 되는 것처럼 추우니까라고 해야 되는데 이 동그라미 때문에 이 비읍이 탈락해요. 탈락하고 이게 뭘로 바뀌냐면 우로 바뀌어요. 이게 원래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실 때 이게 이제 나중에 뭐 어떤 현상이냐면 이게 순경음 비읍이라고 왜 비읍에다가 동그라미 붙어 있는 그런 변화 과정에서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까지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어쨌든 비읍 받침이 우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이렇게 그러니까 그 모음 때문에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있었던 얘는 사라지고 이 비읍 사라지고 우가 들어갔죠. 그리고 원래 있었던 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글자의 발음이 되게 유사하죠. 추니까 이게 유사하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이 조음서였던 의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추우니까 추우려고 추우면 뭐 추우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대로 하면 추버요가 돼야 되죠. 말이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추버요가 돼. 그러나 여기 동그라미가 왔기 때문에 비읍이 탈락하면서 여기에 우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두 개가 결합해요. 결합해서 우리는 워라는 글자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추워요가 되는 것이죠. 저쪽에 사과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만일에 우리가 어떤 나라, 우리가 알래스카를 갔어요. 그러면 나라죠. 그래서 어떤 나라일까요? 원래대로 하면 추운 나라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이 동그라미 때문에 비읍 탈락하고 여기 우가 들어가죠. 우로 바뀌었죠. 우로. 그래서 이 두 개가 결합하면 추운 나라가 되죠. 우리 매운 음식, 그렇죠? 어려운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학생들에게 굉장히 헷갈리니까 비읍 불규칙은 쉽게 말하면 스펠링이 세 종류예요. 원래 형태인 춥이 있고요. 추우로 바뀌는 게 있고요. 추워로 바뀌는 게 있어요. 이 세 개를 정리해 주지 않으면
학생들이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추우고 이렇게 말하는 학생도 있고요. 선생님 내일 날씨가 추우면 이렇게 말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이 비읍 불규칙입니다. 자, 제가 비읍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의 모든 불규칙 활용은 규칙도 있고 거의 불규칙도 있는데 불규칙이 제일 어렵죠. 자, 그 다음에 뭐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히읗인데요. 이 히읗이 또 사람을 되게 헷갈리게 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어가 다른 나라보다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쉽죠. 왜냐하면 글자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데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말도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자, 히읗으로 가겠습니다. 히읗도 마찬가지로 규칙이 있고 불규칙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냉장고에 주스를 넣다라는 말 수 있고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말에 좋다라는 단어가 있죠. 다 히읗 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규칙 활용합니다. 해볼까요? 자, 주스를 냉장고에 넣다가 넣지만 넣으니까 넣으려고 넣으면 넣읍시다, 넣으십시오. 안 바뀌죠? 그리고 주스를 냉장고에 넣어요. 넣었어요. 넣어서 시원해요. 이렇게 말하겠죠. 안 바뀌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뭐가 히읗 불규칙이냐? 저는 보통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언어의 색깔을 나타내는 5가지가 있어요. 빨갛다, 노랗다. 쉽게 말하면 5가지 색깔. 삼원색과 까맣다, 하얗다. 이 5개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더 빈도수가 높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다. 예를 들면 중국의 날씨는 어때요? 그러면 한국하고 똑같아요. 중국도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다 있죠. 그리고 먼 것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 저렇다. 그리고 어떤 사실을 어떤 사람이 말한 거를 그대로 수긍하고 사실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렇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상태를 물어보는 어떻다.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9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데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다 다로 끝나는데 이것도 역시 제가 아까 그렸던 하트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빨갛고 빨갛다가 빨갛지만 하고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쪽에 와서 동그라미가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빨갛다를 한번 하시려면 원래는 사과가 빨가으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냉장고에 주스를 넣으니까 하고 똑같아요. 안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히읗이 이 동그라미를 만나면 이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모음 때문에 사라지고 나면 이 좀 제가 농담으로 약간 바보 같은 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 이제 의 때문에 히읗이 사라졌잖아요. 사라지고 나면 이 의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 받침이 없는데 나 여기 왜 있지? 그래서 자기도 같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원래는 의 때문에 사라졌는데 의 때문에 히읗이 사라졌는데 히읗이 사라지고 나면 의가 받침 없는 단어 앞에 내가 왜 필요해? 그리고 자기도 같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결국 뭐가 돼요? 그냥 둘 다 사라지고 사과는 빨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사과가 빨가면 맛있지. 이렇게 해서 히읗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매개 모음 의 때문에 히읗이 사라지고 의도 같이 사라지면서 빨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저기 밑에 제가 안 썼는데 아까 드디어 진짜 우리가 자주 쓰던 사과가 나왔죠. 사과 그럼 무슨 사과예요? 사과는 대부분 색깔이 빨갛다죠. 그래서 우리 뭐라 그럴까요? 원래대로 쓰면 빨가은이 돼야 돼요. 형용사기 때문에 받침이 있으면 은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이 은이 돼야 되는데 여기 이 동그라미 때문에 히읗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의도 같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라 그래요? 빨간 사과 이렇게 되는 거죠. 노란 우산, 까만 코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쪽 B 타입에는 이렇게 의가 없어지죠. 자, 그러면 A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도 가보면 똑같습니다. 원래는 사과는 빨가 이렇게 돼야 되죠. 사과가 빨가 아요가 돼야 되는 거죠. 원래대로 하면. 근데 이것도 역시 이 동그라미 모음 때문에 이게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나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빨가 아요 네 글자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합을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빨가 아요 둘 다 모음이 모음이니까 아마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과는 빨가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죠. 근데 여기서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게 여기에 이게 가로만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여기는 무조건 앞에 모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 쉽게 말하면 영어의 H 같은 모양의 애가 됩니다. H 같은 모양의 애. 그래서 어떻게 되면 빨개요, 빨겠어요, 빨개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H 모양이라고 강조하냐면 이 그렇다를 한번 볼게요. 이 그렇다가 굉장히 어려운데 뭐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학생이 네, 그러어요라고 하겠죠.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 그러면 그러어요가 여기 이거 동그라미 때문에 히읗이 없어졌죠? 그러면 원래대로 하자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러어요라고 했으면 좋겠죠. 근데 여기는 앞에 있는 모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음의 형태와 상관없이 이 두 개가 줄어들고 두 개가 줄어들어서 영어의 H 같은 모양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네,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여기가 항상 모음의 형태와 상관없이 언제나 H 같은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A 쪽으로 가면 히읗 불규칙은 H 같은 모음으로 애 모음으로 바뀐다는 거죠.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가 뭐냐면 하얗다예요. 이 하얗다는 이 H처럼 A 형태로 가면 H처럼 되는데 하야가 두 개 있잖아요. 이렇게 선이 두 개. 그러니까 이것도 결합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줄 두 개 있는 예로 바뀌어요. 이걸 강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얼굴이 하에요가 아니라 얼굴이 하예요가 되죠. 왜냐면 이게 원래 단어가 처음부터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야가. 그래서 이거를 강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히읗 불규칙이에요. 우리가 정말 많이 써요.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렇다예요. 이 그렇다는 왜 여러분들이 잘 가르치셔야 되냐면 우리 언어에 굉장히 많은 접속사, 영어에서 배웠던 접속사라는 걸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앞에 문장을 하나를 얘기하고 그 뒤에 문장을 하나를 뒤에 또 이어서 얘기할 때 두 개를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예를 들면 뭐 so라든가 but이라든가 뭐 therefore라든가 이런 것들이 접속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 언어는 그게 다 그렇다와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미처 몰랐죠. 그래서 그렇다를 한번 해보면 그렇고 그렇다가 처음에는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시죠. 그러니까 되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원래냐면 그러니까였던 거예요.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히읗 불규칙 현상 때문에 히읗도 탈락했고 의도 같이 탈락했고 그래서 그러니까죠. 이 접속사를 학생들이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그러려고 뭐 음식을 준비했는데 사람이 아무도 안 왔어. 그러면 그럽시다. 그러십시오. 그런 책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여기 어때요? 그래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도 돼요? 그래 주시겠어요? 한번 그래 보세요. 이 그래가 굉장히 많이 쓰고 학생들이 이 맞춤법을 알지 않으면 되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히읗 불규칙은 설명하셔야 됩니다.